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진로와 행복한 삶에 대한 13장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있는 책은 313페이지입니다. 자, 강의의 목차로는 제1절 행복론, 제2절 행복과 인생에 대한 설계, 제3절 진로와 직업과 행복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기본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발전을 모델로 하는 긍정심리학의 흐름에 따라서 최근까지 행복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행복은 인간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춰서 기존 심리학의 관점에서 전환을 하여서 긍정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셀그리먼은 인간 행동의 부정적인 측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인해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연구가 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개인의 기쁜 마음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성공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를 합니다. 긍정 심리학에서는 정신장애의 증상만을 제거하려는 소극적 접근보다는 한 사람이 지닌 강점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접근을 취할 때 삶의 질이 향상이 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들 중에서는 개인의 기준이나 삶의 상황이나 개인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수행하는 활동이라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의 기준은 유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며 삶의 상황은 사회적인 계층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가족이나 자녀, 교육 수준, 신체적인 매력과 같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여건입니다. 개인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수행하는 활동은 개인의 의지와 동기에 의해서 선택하여서 하는 활동이며 새롭게 알고자 하고 성취하고자 노력한다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새롭게 알게 하고 성취하고자 노력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행복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며 행복 수준이 변할 수 있고 주어진 여건보다는 노력을 통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정서와 감정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관점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행복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입장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쾌락주의적 관점입니다. 쾌락주의적 관점은 기쁨을 최대한도로 즐기고 고통과 어려움을 최소로 하여서 행복을 얻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때 행복에 대한 가치 판단은 매우 주관적이며 인간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의 강도와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쾌락주의 관점에 있어서 행복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정서 및 부정적 정서를 내포하는 주관적인 안정감을 포함을 합니다. 여기에서 긍정적인 정서 및 부정적인 정서는 객관적인 상황에서 인간이 지니는 정서적인 경험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관적인 안정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주어진 임무를 다하여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삶을 살아갈 때 행복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운으로 얻어진 성취는 오히려 인간의 행복감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주변의 이웃을 돕는데도 적극적입니다. 한편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열등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상황을 비판하면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존감이 낮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음주나 도박 이런 등의 유혹에 쉽게 빠져서 더더욱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실현적인 관점입니다. 자기 실현적인 관점은 행복은 자신의 잠재력과 긍정적인 성향을 충분히 발휘하여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된 개념으로 보고 먹고 마시고 먹는 쾌락적인 행복보다 인간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가치를 창출을 하고 성숙한 인간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의 요소는 자기 수용이나 개인적인 성장이나 자율성,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나 삶의 목적이라는 6가지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성품을 바탕으로 하여서 자신의 대표적인 강점을 찾아서 개발하면서 이를 발휘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행복과 행복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행복한 인간의 특징은 긍정심리학에서는 플로룻이 행복이라고 하였고 이에 대한 하위 요인으로는 긍정적인 정서와 그리고 몰입 그리고 관계, 삶의 의미, 성취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즉 행복은 단순한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와 같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하위 요인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을 하여서 행복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복을 다양한 요인들을 최대화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자가 정의를 하는 행복한 인간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심리학자들은 행복한 인간의 특징과 그들이 사는 삶에 대해서 분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즐거운 삶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수용과 감사를 바탕으로 만족하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경험에 대해서 적극적인 몰입으로 즐거움을 느끼며 미래의 삶에 대해서는 도전정신과 낙관적인 정신으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극대화하는 삶을 삽니다. 둘째, 적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대표적인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자아실현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들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셋째,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열정적인 삶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 중에는 소중한 의미를 발견을 하고 이러한 의미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의미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족이나 직장이나 지역사회, 국가 등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여하면서
더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자들이 정의를 하는 행복한 인간은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인본주의학자 메슬로는 행복한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창의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특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는데, 그들은 건강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율적이며 독립적이어서 다양한 경험에 도전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우호적인 대인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족과의 사랑이나 타인과의 우정 등에 관심이 많으며 유머 감각을 통해서 상황을 유연하게 만들고 인도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 심리학자 울로프는 행복한 인간은 성숙한 인간이라고 제시를 하면서 첫째, 행복한 인간은 일관성 있는 삶의 철학을 가지고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삶에 열중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일에 책임감이 강하고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삶의 의미를 갖습니다. 둘째, 자신의 강점과 약점 모두를 수용하면서 자신의 부정적인 특징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자신과의 대인관계를 맺는 다양한 사람들과 친밀감을 가지고 잘 지내고자 노력을 하고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관용적으로 보면서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인생의 조건은 객관적인 요인으로는 성별이나 경제력이나 교육 수준이나 직업 등 물질적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주관적인 요인으로는 긍정적인 정서나 자아 존중감, 자아 탄력성 등의 주로 심리적인 요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면, 첫째는 인구 사회학적 영역에서는 성이나 나이나 생활 수준이나 직업의 결혼 유무 등을 행복의 요인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적 영역에서는 도덕성이나 리더십, 친절, 열정, 성실, 끈기, 배려, 대인관계 등을 행복의 요인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셋째, 인지적인 영역에서는 창의성이나 몰입이나 호기심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자기 효능감 등의 행복의 요인으로 분류가 되었고, 이러한 인지적 측면에서의 요소들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함께일 때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정서적 영역에서는 사랑이나 자아 개념, 유머, 낙관성 등이 행복의 요인으로 분류가 되었고,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복이란 개념은 다양한 주관적인 안정감이나 편안함, 삶의 만족 등과 같이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되고 사용이 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삶의 만족은 행복의 기본 요소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삶의 만족은 인간이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한 상황에서 노력한 결과가 자신의 요구와 기대 수준에 충족이 되어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들러 학자는 인간의 행복과 안정감을 인간의 행복에 대해 주요하게 다루었는데, 아들러는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격려하고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변화시켜 주어서 자아 존중감의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고, 열등감을 강력한 동기로 변화를 시켜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라든지 자신에게 격려 편지를 쓰기라든지 타인에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격려해보기 등을 활용을 하여서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강점 찾아보기나 그리고 실에 대한 용기를 가져보고 낙담을 하는 습관을 버리고 자아 탄력성이 높아지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행복 심리학입니다. 요즘은 인문학이 많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기술이나 기계가 발전하는 시대에는 인문학이 조금 주춤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방송국에서 인문학 관련한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내면을 편안하고 행복을 찾아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시스템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인문학 강의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고 때로는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강의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간혹 그 강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강의를 좀 보고 계시나요? 어떻나요? 네, 여러분들께도 제가 강의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긍정적인 정서입니다. 셀리거먼은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긍정적인 정서와 몰입, 긍정적인 대인관계, 삶의 의미, 성취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긍정적인 정서는 부정적인 정서와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기능이 다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고와 이해를 확장을 시키면서 그 결과로 얻어진 학습의 경험을 활용하여서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나가면서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계속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를 통해서 개인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서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하게 하면서 부정적 정서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정서는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로부터 안정된 평정한 상태로의 회복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공격성을 줄이고 창의성을 정진시키며 이타주의 성향을 통해서 대인관계의 질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정서는 인지적, 정서적 및 태도에 있어서 인간의 행복한 인생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고 긍정적 정서의 경험을 통해서 삶의 다양한 방식을 학습하게 되어서 삶의 희망과 의욕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몰입입니다. 몰입은 칙센터 미하이가 인간의 인생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심리적 상태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자신을 잊은 채 완전히 몰두하였을 때의 감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마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들을 겁없이 이렇게 제가 추진을 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야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흐름에 자연스럽게 빠져든다는 것과 같다고 해서 팔로우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자신이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하여서 생산적이고 도전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몰입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몰입의 정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몰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도전적인 활동을 통해 노력을 하는 것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몰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을 활용을 하고 숙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목표 설정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과 피드백이 피드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가업에 대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도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몰입 상태는 한 개인이 여러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개발을 시키면서 얻게 된 노력의 산물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이 행복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하나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나를 디자인하고 브랜딩하고 마케팅하라는 수업으로 제가 이번 수요일날 아무튼 제가 수요일날 그 안동에 수업을 갑니다. 나의 비전과 진로 생애 설계라는 이 이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그 어르신들에게 가서 웃음 치료를 하는 일반 치매 예방 강사였습니다. 특별하게 율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의 삶이 지겹지 않도록 즐겁고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 70명 또 내지는 100명 정도를 모시고 강의를 진행을 하고 경상남도 동부 보훈청 사업으로 매년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마산에 있는 미망인회 그리고 유족회 그리고 상위군경의 회원님들을 모시고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2019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줌이라는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줌이라는 그 채널을 몰랐었고 이렇게 화상 강의를 하는 것을 저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성하는 블로그를 통해서 줌 수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유튜브나 타인의 블로그를 통해서 줌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오히려 이렇게 대면을 다니면서 수익을 창출했을 때보다 더 많이 수익을 창출을 하게 되고 2021년 이때 제가 서구의 서구 평생학습관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북구에서도 평생학습관에서 비대면 수업을 제가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회원들께는 줌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만원 정도를 받고 제가 이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디지털 배움터 강사를 하게 되면서 메타버스와 이 브랜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이나 등등의 공부들은 김미경 대표가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을 해서 또 그 교육을 새벽마다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제 새벽마다 들으면서 이 브랜드의 남편 생일이 2022년도 8월 달에 남편의 생일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한참 지금 이때는 2021년도였습니다. 한참 우리가 그 여러 명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국가의 그런 어떤 이제 그 방침 아래 가족들이 이 브랜드에서 링크를 클릭을 하고 입장을 해서 농업은 치유라는 이 타이틀을 쓰시는 분이 저희 남편인데 저희 남편이 여기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생일에 대한 소감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모든 식구들이 다 들어와서 본인만의 아바타로 본인을 지금 우리가 아바타에서 생일 축하 파티를 하였습니다. 나를 디자인하고 브랜딩하고 마케팅하라. 어떻게 보면 진로와 직업 선택은 이 얘기를 모두 다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비전과 진로에 대한 생애를 설계를 해서 여러분들의 이후의 어떤 삶에 대한 그런 진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제가 또 다른 블로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지금 이 정상을 올라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이룬 꿈 중에 이제 성과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인물 등록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강의가 의뢰가 있을 때 김예경을 검색을 해서 제가 네이버에서 인정을 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검색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 전문 강사라는 단어로 블로그를 검색을 하면 오늘의 날짜로 아무튼 제가 보니 제가 1번으로 노후 준비 전문 강사로 네이버에서 첫 번째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의 AI에서는 노후 준비 전문 강사의 최고 1등은 저라고 이렇게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노후준비 전문 강사라는 포털을 전체로 살펴보더라도 지금 여기 1, 2등이 저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노후준비 전문 강사로 여가나 대인관계를 많이 했었는데 고령화로 인해서 교육에 대한 키워드가 오히려 건강에 관한 것으로 또 의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의 직업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계속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몰입하고 배우고 추진하고 그럼으로써 또 새로운 가업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되고 한 개인이 여러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개발시키면서 얻게 된 노력의 산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여러분들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잘 선택하고 또 선택한 것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결과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결과물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우리 평생반 학생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후에 평생교육사와 사회복지사를 지닌 자격자로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꿈을 꾸게 하고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조력을 하는 조력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김예경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